먼저 고려태조왕건 고려를 개국하는 과정에 너희 본분에 맞게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토지를 주느라 해서 역분전이래. 고려태조가 개국의 공로에 입각해서, 즉 충성도 이러는데, 즉 공로 이 소리야. 그래서 일종의 이거는 공신전의 성격이야. 그런데 내가 열심히 충성을 했는데 나한테는 300평 주고 쟤는 맨날 뺀돌거리는데 3만 평 주고, 그러니까 좀 이게 객관성이 떨어져. 주관적이야. 기분 내키는 대로야. 그래서 뜯어고쳤어. 예? 그래서 광종을 지나서 5대 임금 경종 때 시작할 때 쓰는 시자예요. 처음 시자. 처음 정하였다. 전지와. 고려는 북쪽에 있는 나라 날씨가 추우니까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임야, 시지라고 이거. 전지와 시를 주는 과목을 정했다 해서 전식과 이래. 누구한테 줬냐? 문반, 무반한테. 문무, 양반에게. 그래서 양반이라는 용어가 이때 처음 나와. 조선조에서 나온 거 아니야? 양반이란 문반, 무반을 양반이라고 불러. 그래서 5대 임금 경종 때. 그래서 요게 기준표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요걸 뜯어고쳐. 그런데 뜯어고친 게 별로 합리적으로 못 고쳤어. 인품에 의해서. 인품과 관품을 섞어서 관리 등급, 관품 4개 등급으로 관품을 4개 등급화해서 거기다가 인품을 집어넣은 거야. 내 생각엔 내가 인품이 고마운 것 같은데 3만 평 주고 저놈은 개품인데 30만 평 주고 그것도 열받잖아.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좀 주관적 성격이 기분 내키는 대로 기준이 좀 애매해. 예? 그래서 말썽이나. 그래서 결국 20년 만에 뜯어고쳐. 이게 976년인데 998년. 고칠 게자. 고쳐서 정하였다 해서 개정전식과. 이건 10세기 말 성종 뒤에 목종 때. 그래서 기준선이 자꾸 말썽이 나니까 요걸 없애버리고 요것만 내리는 거예요. 관품만. 관품을 18개. 1품에서 9품까지가 있어. 1품도 9품도 정종으로 다시 나눠. 9개 등급인데 정종으로 나누면 곱하기 2 아니야? 2, 9, 18. 예를 들어서 18개 등급이야. 이게. 자, 관리들의 등급. 관품에 의해서. 그래서 일명 이걸 18품계에 따라서 해서 18품 전식과라고 불러. 그거를. 그러니까 기준이 잘 객관화된 거예요. 예. 그랬는데 다시 한 80여 년 뒤에 다시 뜯어고쳐. 1076년에. 그러니까 976년부터 정확하게 100년이야. 1076년까지. 이게 다시 경자야. 다시 뜯어고쳤다 해서 경정전식과. 이게 전성기군주인 11세기 문종이라는 사람들. 예. 그럼 기준선이 잘 객관화되는데 왜 뜯어고치냐? 기준선은 문제가 없어. 기준선은 그대로 18품계야. 예. 그래서 얘네는 주관적 성격에서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성격으로 가요. 그럼 저 경정전식과는 왜 고치느냐? 고치는 이유는 따로 있어. 여기는 요 세 가지는 전현직 관리를 대상으로 해요. 전현직 관리. 원래 토지라는 것은 토지를 지급하였다. 그럼 누구한테 줬다는 얘기냐? 관리에게, 공무원에게. 뭐에 따라서? 관리의 등급, 관등에 따라서. 뭘 줘?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 수조권을. 어떻게 주냐? 관리 등급에 따라 주니까 차등 지급해. 9급 공무원 때는 100평, 1급 공무원 10만 평 이런 식으로. 그런데 관리한테 줬으니까 관리가 퇴직하면 어떻게 돼? 반납해야지. 이게 원칙이야. 토지의 원칙이 이래. 신라가 됐든 고려가 됐든. 그런데 얘네는 좀 예외야. 현직 관리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전직 관리한테도 주는 거야. 그러면 퇴직하면 전직 관리 되는 거지. 이걸. 그래서 전현직 관리를 대상으로 해. 그래서 세월이 흘렀어. 100년이 흘렀단 말이야. 그래서 100년이 흘러다 보니까 그만큼 관청도 늘고 공무원도 많아졌을 거 아니야. 그전보다는. 그래서 현직 관리한테 주려고 봤더니 이미 전직 관리가
토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는 갖고 있을 테니까 전직관리가 토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현직관리한테 줄 토지가 없는 거야. 그래서 대상을 바꾸는 거야. 대상을. 누구에게만 주겠다? 현직관리한테만 주노라. 현직관리 대상. 그러면 전직관리가 언제 안 받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어제까지 받았는데 오늘부터는 안 준대. 그럼 전직관리 열받지. 그래서 요 1076년에 현직관리를 대상으로 하는 경정전직관리를 실시하기 직전에 먼저 전직관리를 꼬셔요. 전직관리한테 네가 국가를 위해서 공로를 세운 건 인정해 줄게. 그 인정한 대가로 약간의 수조권을 줄게. 그래서 그 토지를 뭐라고 그러냐? 공공기관이 음덕을 인정해서 토지를 주느라 해서 그걸 공음전이라고 그래. 공음전식관. 줄여서 공음전이니까. 이건 전직관리 무마용 토지제도예요. 자, 이게 기본적인 역시개경. 토지가 변해가는 과정이야. 이러면서 무신정변으로 그동안 못 먹고 못 살았으니까 무신집권자가 권력을 위해서 대농장을 경영해.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시과 제도가 무너져 내려. 붕괴. 있으나 마나 해자. 그래서 전시과는 고려 전기에만 존재를 한 거야. 전시과는 고려 후기 때는 존재를 안 했어. 자, 이게 전시과 제도예요. 아직 얘기가 덜 됐는데, 그런데 일단, 자, 그러면서 그 칸박스 안에 봐봐. 역분전, 개국공신하게, 공로에 입각해서 땅을 지급하는데 어디를 주느냐? 지급 대상 지역은 원래 어디를 주는 게 원칙이냐? 경기, 수도 인근을 주는 거야. 왜? 부의관심이 토지에 있기 때문에 지방에다 주면 그 땅을 갖고 지방공화국을 만들어요. 그러면 나라가 독립되는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게 찢어지는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항상 토지라는 것은 수도 인근을 주는 게 원칙이야. 그래서 수도 인근을 뭐라고 그래? 경기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고려는 개경 인근에, 조선은 한양 인근에. 그래서 역분전은 지급 대상 지역이 경기야, 경기. 경기 대상 그랬다고. 그랬는데, 요건 고려태조왕건이 전국을 장악을 못했을 상황이야. 그래서 개경 인근에만. 왜? 자기 집안이 개경 집안이거든. 송악 집안이란 말이야. 지아버지가 송악 퇴소한 사람이라고. 송악 시장을 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쪽에 땅이 많이 있지. 그쪽을 중심으로 나라를 운영했다고. 지방은 운영을 제대로 못했고. 그러면 나라가 어느 정도 광종을 지나서 나라가 안정이 돼가니까 이 전국 대상 토지제도를 실시해. 이게 전국 대상 토지. 그래서 지방, 경기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토지를 지급해. 그러니까 전시과는 전국 대상이야. 전시과는. 원래 토지는 경기만 줘야 되는데 전국을 준다고? 그럼 이건 왕권이 약하다는 얘기야. 왕권이 별로 강하지 못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시정전시과, 개정전시과 때는 전국 대상인데 그 경정전시과는 원칙은 전국 대상이지만 실제는 경기를 줘요. 실제는. 왜? 현직관리한테 주다 보니까 경기를 줘. 경기를 줬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무슨 뜻이냐? 중앙집권하라는 뜻이 있어. 수도권 인근을 줘. 왜? 반란이라면 곧바로 가서 진압을 해버리면 되거든. 예. 그래서 항상 토지는 경기를 주는 걸 원칙이야. 경기 주는 게 원칙인데 얘가 예외야. 얘가 이 시정전시과가 예외야. 예. 그걸 좀 기억해야 돼.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 역분전, 개국공로자에게 경기 이렇게 돼 있지. 이게 이술이야. 그리고 시정전시과 거기 전현직관료, 전국 이렇게 돼 있잖아. 자, 그 전국에다가 중요 표시를 해.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 그게 예외야. 그럼 나라가 잘못하면 찍힐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20년 만에 뜯어고쳐. 이건 지급 대상 지역이 문제가 된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전국을 그대로 놔둔 거야. 놔두고 뭐만 바꾼 거야? 이게 여기서 윤리 바꾸는 건 여기 인품이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요거만 바꾼 거라고. 요거만. 그래서 일부만 뜯어고친 거야. 그래서 이 관품 18개 등급에 따라서 그게 개정전시과라는 거야. 자, 그런데 그 개정전시과 밑에 보시면 무신차별 이렇게 돼 있지. 이래서 11세기 초 저게 개정전시과가 10세기 말 목종이야. 목종은 아까 자매가 왕비인데 첫 번째 부인의 아들. 그게 목종이야.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이 바람펴서 난 아들이 있다고 그랬지. 그게 11세기 초 현종이라고 그랬지. 현종 때 이게 바뀌어.
현종 때, 바뀐다네. 현종 때 김은체질이라고 군인이 난을 일으켜. 이게 고려 때 무신난의 시작이야. 무신정변이 최초가 아니고 김은체질의 난이라고 현종 때 일으키는 난이 있었어. 그래서 그 무신난이라니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문종임금 때 이 무신한테 토지지급을 좀 늘려요. 그래서 그 옆에를 보시면 경정전식과 문무차별 완화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무신한테 좀 더 줬다 이 소리야. 예? 자, 그걸 기억해야 돼. 개정전식과는 뭐라고? 무신차별. 경정전식과는 뭐라고? 문무차별 완화. 라고. 그러니까 개정전식과 무신차별. 이걸 기억하면 돼. 개정전식과 무신차별. 다음, 그 밑에 개정전식과 또 가면 한외과 이렇게 돼 있지. 한외과라는 게 뭐냐? 공무원 등급표에 없는 사람. 옛날 말로 임시직. 별정직이라고 하는데 임시직. 공무원 2급 18년 18개 관등표에 없는 사람. 여진족 추장이 항복해 왔어. 그럼 걔는 공무원은 아니잖아. 예외적으로 이런 애들을 품위 유지하라고 전식과 토지를 지급한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 한외과 바깥에자를 썼어. 제한선 밖에 이런다고. 제한선 밖에 토지를 지급했다 해서 한외과라고 불러. 이게. 그래서 거기 개정전식과 때 보면 한외과 지급 이렇게 돼 있어. 그랬는데 경정전식과에 보면 한외과가 없어져. 한외과를 18개 등급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한외과 제도가 사라져. 그래서 자, 개정전식과 경정전식과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데 개정전식과는 무신차별. 포인트가 개정전식과야. 그리고 또 한외과 지급. 이래. 개정전식과가 중요해. 개정전식과가. 자, 이러면서 무신정변으로 전식과제도 붕괴. 이런데 유명한 최후 때 강화 천도를 해. 그러니까 강화도 백성들이, 강화도가 4개 섬으로 구성된 데인데 강화도 백성들한테 세금을 걷어. 그런데 강화도 백성들한테 세금을 매일 걷을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럼 강화도 들고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안 되니까 개간 사업을 해. 그러니까 섬 늘리기 사업을 해. 섬을 늘린다고 대한민국만큼 늘릴 수는 없잖아. 강화도가 늘어봤자지. 그게 한계가 있다고.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토지를 지급하는데 원래 공무원이 되면 뭐를 주냐? 녹봉이라고 해서 토지를 줘요. 현물, 물건으로 녹봉을 주는 거야. 고려는 6개월마다 한 번씩, 조선은 3개월마다 한 번씩. 이래가 조선조 18세기 초반부터 한 달에 한 번 주는 거로 바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월급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월급 이러잖아. 한 달에 한 번 주기 때문에. 옛날에는 3개월에 한 번씩 줬었다고. 고려는 6개월에 한 번씩 주고. 그리고 이거와는 별도로 이게 급료야. 이게 급료고 품위유지비를 준단 말이야. 나쁜 짓 하지 말라고. 그게 뭐야? 토지지급이야. 이걸 이제 수조권이라고 그러는 거야. 수조권. 그러니까 수조권은 따급하면 안 줄 수도 있어요. 이건 월급이 아니기 때문에. 품위유지비요. 나라가 어려우면 안 줄 수 있어. 그러니까 강화 천도시계는 안 줬다고 수조권은. 나라가 어려우니까. 왜? 월급도 빠듯한데. 그러다가 월급도 못 주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급전도감이라고 강화도에서 1258년 임시관청을 세워서 임시관청을 세워서 그래서 이 급료를 못 주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수조권을 안 주고 대신 걸 수조권을 급료로 돌려버린 거야. 그랬다가 1270년 수도가 개경으로 돌아왔어. 개경으로 돌아왔는데 이미 국가창고는 비었잖아. 몽골놈이 왔다 갔으니까 다 비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전히 급료를 못 주는 사태가 벌어져. 그래서 급료를 100원 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70원밖에 못 준 거야. 30원은 모자란 거지. 30원은 수조권 받아서 채워라 이런 거야. 수조권 받아서 채워라. 그래서 1202 70년 개경으로 환도하고 난 직후에 1288년에 녹봉 대신에 과 등급에 따라서 토지를 해서 녹과저이라는 특별한 토지제도를 실시해. 이건 급료 보충용 토지야. 30원을 채워라 이 소리야 이거. 급료 보충용 토지제도. 단 토지는 어디? 경기 대상이야. 경기 8개 마을을 대상으로 수조권을 받아서 월급 부족분을 채워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녹과전이라는 임시제도가 등장해. 녹과전이라는. 그랬다가 1391년 12월 고려 말에 녹자가 빠지고 과 등급에 따라서 토지를 하는 과전법이라는 조선제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고려 전체 토지제도는 고려 전기는 역시 개경이라는데 고려 전체를 놓고 보면 역 그리고 전 시정전식과 개정전식과 경정전식과 그리고 임시제도인 녹과전제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선제도가 되는 과전법에서 역전록과라는 거야. 고려 전체를 놓고 보면. 그래서 그 표 위에 역전록과 그러는 거야. 그 사연이 그거야. 자, 요게 고려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전시과예요. 전시과, 토지제도. 자, 그러면서 그 전시과라는 토지 지급하는 토지 종류야. 밑에 전시과의 종류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 세습토지. 세습은 대대손손 물려받을 수 있는 거. 이걸 한자로 영구히 가업을 이루는 토지다 해서 영업전 이러는 거야. 토지 이름이 영업전이 아니고 세습토지라는 말을 한자로 바꾸면 영업전이라고 있는 거야. 영구히 가업을 이루는 거야. 첫째, 고려라는 나라가 개국하는 과정에 공로를 세운 사람한테 주는 공신전. 고려가 망할 때까지는 공신일 거 아니야. 걔한테 지급하는 토지를 공신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 공신전은 세습이에요. 자, 공신전. 그리고 오품이상, 귀족한테 지급하는 땅. 고려가 망할 때까지는 귀족이에요. 반역을 하기 전까지는. 반역을 하면 신분이 천민으로 확 떨어지고 반역을 하기 전까지는 귀족이야. 그래서 귀족한테 주는 땅 공음전. 아까 그 문종임금 때 줬다고 그랬잖아. 전직자 무마용 땅. 그리고 사찰한테 지급하는 거 사원전. 사찰은 한번 들었으면 잘 안 없어져. 그 대한민국 사찰 있던 자리가 대부분 다 좋은 자리예요. 조선조 향교 있던 자리, 서원 있던 자리, 거기가 다 명당 자리들이야. 나중에 서원 없어지고 그러면 향기 없어지면 그 땅 사. 그 땅에다 산소 만들지 뭐해. 다 좋은 땅이야. 거기가 다. 그 좋은 자리에 다 들어가 앉아있는 애들이. 그리고 왕실한테 지급하는 땅 내장전. 그리고 관청에 지급하는 땅 공회전. 공회전식과 줄여서 공회전. 이런다고. 자, 이렇게 5개. 세습토지. 앤드 2개가 더 있어. 군인전과 외역전. 자, 이 세습전 시험 내면 군인전 외역전이야. 군인전 외역전. 왜? 그 밑에 이제 설명을 했는데 외역전은 밖에서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해서 외역전식과 줄여서 외역전이야. 누구? 향리에게 주는 거야. 향리는 공무원 아니야. 동네 유지야. 동네 유지한테 준 거야. 그게 외역전. 아버지가 향리인데 단 자식이 향리를 해야지만 세습을 해요. 아버지가 향리인데 자식이 싫어. 그러면 세습이 안 되는 거야. 그게. 두 번째, 아까 얘기한 군인전. 이건 아버지가 이군육이 중앙군인인데 아들이 이군육이 중앙군인을 해야 돼. 그래야만 세습이 돼. 다른 거하고 다르게 이 2가지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어. 뭐 직역세습. 직업이 세습돼야 된다. 그걸 직역세습 한다고. 직책에 따른 노동력. 직역세습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 그중 향리한테 지급하는 외역전. 이군육이 중앙군인한테 주는 군인전. 이건 아버지 아들로 직업이 이어진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세습을 시켰다 하는 얘기야. 그거. 그리고 111페이지 기타. 아까 잠깐 언급한 6급에서 9급을 하급이라고 그래. 1에서 5급을 고급관리라고 하고 하급관리 중 과거에 급제했는데 대기발령되어 있는 자. 나 오늘 한가해요. 그래서 약간의 생계수단으로 땅을 줘. 그걸 한인전식과 줄여서 한인전이라고 그래.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자, 여기서 중요한 땅이 있어. 구분전. 구분전은 입구자 나눌 분자. 입구자 나눌 분자. 입을 나눈다. 무슨 소리냐? 하급관리나 6, 7, 8, 9, 6급에서 9급까지 군인 유가족의, 군인이라는 것은 이군육이 중앙군인, 남아있는 유가족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로 따지면 끝에다 뭐라고 쓰냐? 원호 대상자 제도야. 국가가 보호하는, 국가의 공로를 세운 가족을 국가가 보호하겠다 얘기지. 오늘날 그걸 담당하는 관청이 있잖아. 그게 어디야? 보훈청이라는 데 있단 말이야. 보훈청. 국가 원호 대상자 보호해 주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주 훌륭한 제도야. 그래서 저 구분전식과 구분전은 중요해. 왜? 이걸 또 훌륭한 제도니까 조선이 이 제도를 갖다 써요. 그러니까 조선으로까지 이어져, 이 제도가. 그래서 알아야 돼. 입구자 나눌 분자. 예를 들어서 내가 동사무소 서기요. 9급이요. 하급 중에 하나가 9급 아니야. 9급이요. 주민등록 등본을 갖다 주려고 자전거를 열심히 비비고 개뚱이네 집에 가다가 돌뿌리에 채는 바람에 죽었어. 그러면 근무 시간에 순직한 거 아니야, 공무원이. 그럼 나는 국립문제에 묻고 처자식은 국가가 책임져야지. 왜?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국가가 먹던 걸 떼어주겠다는 얘기야. 입구자 나눌 분자, 구분전. 이런 거야. 원호 대상자 제도야. 또 내가 이군육이 중앙군이냐. 부산에서 일본 닭광족이 쳐들어왔대. 부산 앞바다로 오토바이에 건빵 500봉치 싣고 가. 비상식량을 싣고. 근데 까불다가 잭나이프라는 게 있어. 오토바이 타고. 철가방애들이 많이 하는 거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끼익 하고 앞발 들고 뒷발 이렇게 세우는 거 있어. 그게 오토바이 그 잭나이프라고 그러는데
그 잭나이프에다가 오토바이가 굴르는 바람에 건빵에 깔려서 죽었어. 여하튼 전시에 죽었으니까 전사야. 건빵한테 죽었든 누구한테 죽었든 간에. 그럼 국가가 책임져야지. 그러니까 국가가 먹던 걸 떼어주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 군인전. 그래서 이건 이 구분전 중에 하나인 거야. 구분전은 원호 대상자한테 주는 거야. 그 원호 대상자라는 게 6에서 9품 하급관리 유가족. 그리고 뭐 2군 6위 중앙군인 유가족. 그리고 중앙군인인데 70세가 넘었어. 근데 가족이 없어. 그럼 국가가 책임져야지. 70세 이상의 군인. 70세 이상의 퇴역군인. 이건 몰라도 돼. 이건 몰라도 되고 앞에만 그냥 구분전이 포인트야. 구분전. 별사전은 별로 안 중요한데 특별히 하사 이런 뜻이야. 특별히 하사. 자, 누구한테? 고려는 불교국가니까 승려에게. 그리고 풍수지리 사상가한테 특별히 하사해. 그걸 별사전식과 줄여서 별사전이라고 해. 조선에도 별사전이 있어. 조선 별사전은 누구한테 주냐? 공신에 준하는 업적을 가진 자, 준공신 이러는데 공신은 대개 관리야. 관리는 대개 신분이 양반이야. 그런데 내가 청주시청 소속의 관노야. 천민이야, 천민. 근데 임금님이 청주에 오셨대. 오신대, 내일. 근데 내가 지나가다가 청주시장하고 청주시 의회의장이 둘이 비밀 얘기하는 걸 지나가다가 들었어. 임금 죽인디야. 둘이 반역을 한대. 그 정보를 입수했어. 그럼 내가 임금님한테 일렀어. 그럼 내가 국가에 공로를 세웠잖아. 그럼 내가 공무원은 아니잖아. 그래서 뭐 공신에 준하는 업적을 세운 거야. 그래서 그걸 준공신 이러는 거야. 공신. 공신에 준하는 업적을 세운 자한테 특별히 하사한 거야. 뭐? 특별히 하사해서 이걸 뭐라고 그래? 별사전. 이러는 거야. 별사전. 이 조선은 이걸 다 그냥 공신전이라고 그래. 조선은. 별사전 하는 거야. 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일단 써있으니까, 써놨으니까 설명을 한 거야. 자, 거기서 중요한 건 뭐? 역시개경 이거예요. 역시개경 해석. 순서와 해석. 한다고.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 특히 개정전식과를 중심으로. 개정전식과 무신차별. 그렇지? 그리고 개정전식과 한해과 지급. 이러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는 경정전식과는 무신차별, 완화. 그럴 거 아니야? 그리고 한해과 지급은 한해과 소멸.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개정전식과만 잘 기억하면 돼. 10세기만 목종 때. 자, 이런 토지를 배경으로 한 경제활동이야. 111페이지. 경제활동. 귀족은 길게 얘기할 필요 없어. 잘 먹고 잘 살았어. 어떤 나라든지 지배층은 잘 먹고 잘 살아. 신라, 고려, 조선 다 똑같아.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게 답이야. 거기 경제 기반하는 거 보시면 고리대, 백성원 상대로 비싼 이자노로 여기 OK저축은행 같이. 그리고 권력을 이용해서 토지를 약탈하고 개개한 그리고 겸병을 하고. 겸병은 겸하여서 토지를 늘렸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이런 축적한 부를 갖고 자기는 별장을 짓고 살아. 누각. 눈은 2층이고 각은 1층이야. 주장각 1층 건물이라는 얘기야. 광활로 2층 건물이라는 얘기야. 1, 2층이 다 같이 있을 수도 있고 따로 있을 수도 있어. 옛날 조선조 규장각이라는 건물은 1층은 규장각이라는 건물이고 거기 2층은 주합루라고 해서 누각이 있어. 청자 같은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래층에서 근무하고 위층에 가서 바람 쐬면서 쉬는 거예요. 차 한잔 마시면서. 그걸 루라고 그래. 남원에 가면 춘향이 유명한 뭐라고 그래. 광활루 이러잖아. 루 쉬는 공간이란 말이야. 쉬는 공간. 그 광활루는 1층이 없어. 2층만 있는 거지. 그걸 합쳐서 누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누나 각을 혹은 누각을 조성했다 이거지.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별장을 소유했고 시간 나면 찻집 드나들고. 그리고 차다 따라서 다점이라고 그래. 우리나라는 한자 문화권이니까 한자가 들어온 거야. 차라는 뜻의 다자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다방, 다도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중국에서 전파된 인도 애들, 인도는 한자 문화권이 아니잖아. 그래서 한자는 안 가고 뜻만 간 거야. 뜻만. 훈이라고 그래. 한자로. 그걸 훈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자야? 물수지. 이게 수지. 무슨 뜻을 갖고 있다고? 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요거만 간 거야. 요거만. 차라는 뜻만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인도에서 이슬람을 건너가면서 차가 뭐라는 글자로 바뀌었냐? 카페라는 글자로 바뀌었어. 이게 유럽을 건너가서 카푸페 이랬어. 그게 다시 19세기 반에 카페라고 들어온 거야. 근데 카페 이러잖아. 그게 차 마시는 데가 카페야, 원래. 그게 이슬람에서 만들어진 용어야, 그게. 그랬다가 19세기 반에 한국에는 뭐 기본에 다자는 있고 그래서 차자가 들어온 거지. 그래서 지금은 찻집 이러잖아. 다방 이러잖아. 차자도 쓰고 다자 쓰고 다 쓰는 거야. 똑같은 뜻인데 원래. 그게 사연이야. 그게. 다점, 찻집 이러는 사연이 그 뜻이야.
그리고 밑에 농민의 생활. 농민은 못 먹고 못 살아. 항상. 이게 답이야. 잘 먹고 잘 사는 자 단 한 번도 없어. 예? 항상 백성 잘 살게 해준다고 새빨간 거짓말만 해. 백성이 여전히 속아. 몇천 년간. 지금도 속아.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매번 그러잖아. 뭐 시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말뿐이야. 실제 그런 적 없어. 자, 그 밑에 농민의 경제생활, 농업기술. 이건 조선에서 할게. 조선에 가면 이게 다시 나와. 그때 가서 얘기를 하자. 넘겨서 수공업. 이것도 별 필요 없어. 고려가 됐든 조선이 됐든 전기는 정부 통제력이 강해요. 그렇지? 초기는 아무래도 강해. 후기는 혼란스러우니까 정부 통제력이 떨어지고. 전기는 국가주도 경제야. 후기는 민간주도 경제고. 상업이고 뭐고 다 똑같다. 전부 다 그래. 전기는 국가주도 경제. 왜? 정부가 힘이 세니까. 후기는 정부가 힘이 떨어지니까 국가주도 경제가 무너지고 민간주도 경제로 넘어가. 고려조선이. 그래서 자 그것만 이해를 하면 돼. 그것만. 거기 흐름. 전기는 국가주도 경제, 관청. 그리고 국가가 통제하는 향수복하는 소공업자 집단마을. 그래서 이게 국가주도 경제라는 얘기야. 그랬다가 후기는 정부 통제력이 떨어지니까 민간, 사찰 중심 경제. 왜? 사찰도 목탁이 있어야지, 종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수공업 제품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찰 중심 경제. 그래서 전기는 국가주도 경제, 후기는 민간주도 경제. 이 얘기야. 내용은 별 필요 없어. 자, 상업도 똑같긴 한데. 자, 상업. 고려 전기에 개경에 수도 서울에 국가가 운영하는 이 시장이 있다. 시전 설치. 오늘날하고 달라. 오늘날은 개인이 시장에서 가게를 빌려서 돈 내고 운영하지. 근데 옛날은 국가가 가게 거리를 만들어 놨어. 조선도. 그래 놓고 세금을 받고 너는 3호점 들어가, 너는 7호점 들어가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시전이라고 그래. 국가가 운영하는 시장. 대도시에 관청이 운영하는 가게가 있다. 관영상점. 개경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국영상점이라는 게 있어. 국가 운영 가게가 있었어. 그러면서 11세기 중반에 문종임금이 서울의 시장이 활성화되니까 서울의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을 세웠다. 그걸 경시서라고 그래. 서자 쓰는 관청은 감독 기능이 있는 관청들. 한자에서. 경찰서 이러잖아. 감독 기능이 있다는 얘기야. 팥줄서라고 안 하잖아. 팥줄소 이러지요. 그건 감독 기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서자 쓰는 관청은 감독 기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물가 조절기관. 경시서라는 게. 이게 조선까지 이어져. 경시서가. 조선에도 존재를 해. 후기. 필요 없고. 후기 하는 건 그 밑에 후기 중에 도시. 업종별 전문화. 이걸 기억해야 돼. 어느 때야? 고려 후기. 고려 후기. 지방 주요 도시에 가게들이 모여 있었다. 업종별 전문화. 요즘은 흔하잖아. 커피숍은 커피숍끼리 모여있고 뭐 그러잖아 요즘. 그게 업종별 전문화라는 거야. 찻집은 찻집끼리, 술집은 술집끼리 그런다고. 업종별 전문화 현상이 있다. 그만큼 상공업이 발달했다는 얘기지. 상업이 발달했다는 건 수공업 발달한다는 얘기야. 고려 후기에 상공업이 발달했다는 얘기야. 업종별 전문화 현상이 나타났다. 어느 때? 고려 후기. 이렇게. 고려 후기라는 게 포인트야. 고려 후기. 업종별 전문화 현상, 고려 후기. 정부 통제력을 안 받을 때. 자, 그리고 그 밑에 화폐. 자, 이 화폐가 중요해. 고려 경제에서 중요한 게 3개가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개경하는 토지제도. 그 다음 두 번째 화폐야. 화폐. 자, 일단 설명하고 뭐가 왜 중요한지는 좀 이따 얘기할게. 배경 필요 없어. 자, 현재까지 기록상 남아있는 것 중에 한반도가 만들어 쓴 최초의 화폐는 고려 성종임금 때 건원중보라는 철저예요. 쇠돈. 제가 건원 이라면 동양에 처음에 나온 연호가 건원이요. 한나라 한무제가 세운. 한나라 한무제라는 것은 고조선 멸망시킨 왕제야. 아주 옛날이란 말이야. 예수가 태어나기 이전 사람이야. 그래서 건원 그러면 연호 이런 뜻이 있고 혹은 시작 이런 뜻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건원중보. 한반도가 주조 만들어 쓴 최초의 화폐야. 건원중보가. 어느 때? 성종 때. 자, 첫째 좀 질이 떨어지지만 암기를 해야 돼. 일단 화폐는 건원중보, 고려성종, 철전 이렇게. 철전, 쇠돈. 쇠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없어. 왜? 쇠는 쉽게 녹이 나거든. 녹슬거든. 그리고 12세기 대각사 의천의 건의에 의해서 아주 고급 화폐가 나와. 은병, 은으로 병 모양을. 하단에 첫 번째 있어. 병같이 생겼잖아. 은으로 병 모양, 은병. 그래. 아주 고액 화폐야. 지금부터 따지면 10억짜리지. 10억짜리. 10억짜리 들고 가게 가봐. 그 가게 사고 남잖아. 그렇지? 별로 유통이 안 돼.
이건 주로 뇌물로 많이 쓰였어. 뇌물로. 요즘 5만 원짜리가 뇌물로 많이 쓰인다는데 그렇듯이. 자, 그리고 역시 이 대극사 의천은 7종류의 화폐를 만들어 얘가 송나라에서 18개월 경제했는데 송나라가 수표까지 써요. 수표까지. 그러니까 송나라 경제가 엄청 발전한 경제야. 수표까지 쓸 정도면. 그래서 우리도 송나라처럼 발전해야지. 아, 송나라 놈들이 우리가 별로 안 쓴 우리는 현물만 썼단 말이야. 건원중부도 만들기만 했지 쓰이진 않았어. 예. 그래서 화폐 주조관청인 주전, 돈을 주도하는 임시관청, 주전도감을 설치하라고 그래. 형 숙종한테. 누가? 대학사 의천이가. 그래서 7종류의 화폐를 만들어. 첫째, 고액 화폐인 은전을 만들어. 은으로 병 모양을 해서 은병, 일명 활구라는 별명이 있는데, 그리고 부리돈, 동전을 만들어. 동전을. 그 동전은 사만, 해동, 동국, 통보 및 중보. 이게 무슨 소리냐? 사만, 통보, 해동, 통부, 동국, 통보. 사만, 중보, 해동, 중부, 동국, 중보. 이러는 거야. 이렇게 6개, 7개 한다고. 이게 대극사 의천이야. 자, 이 중 외워야 할 게 있어. 해동, 통보. 이게 한반도 왕조에서 만드는 최초의 부리돈, 동전이야. 동전. 최초의 동전이야. 예? 해동, 통보를 기억해야 돼. 해동, 통보. 12세기 초반 숙종 때 해동, 통보. 대극사 의천의 건의에 의해서. 그 하단 끝에 오른쪽에 있는 게 해동, 통보예요. 그리고 소은병 10억짜리를 잘라서 1억으로 뭐 그대로야. 별 필요 없어. 자, 그리고 제일 끝에 저화라는 게 있어. 저화는 닭나무 젓자야. 닭공예 이러잖아. 종이공예. 지폐. 저화라는 건 지폐라는 얘기예요. 요즘 말로. 고려말 공양왕 때. 고려말 공양왕 때라는 것은 신진사대부가 권력을 잡을 때예요. 우여대군하고 난 뒤야. 그 신진사대부가 만든 거예요. 실제는 조선화폐야 이게. 예? 아, 조선 지폐야. 지폐. 종이돈. 지폐. 그런데 이 화폐가 지폐가 얼마나냐? 이만해. 크기가. 지금은 5만 원짜리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접었어. 꼬기작. 그래서 가게에 줬어. 그럼 그 돈이 5만 원이요? 한 3만 원이요? 5만 원이지. 옛날은 안 그래. 이 돈을 이렇게 접었어. 구석에 해줬어. 그럼 돈이 깎여. 그럼 어떻게 돼? 돈을 요대로 펴서 갖고 다녀야 돼. 왜 이걸 어떻게 갖고 다니냐고, 이 돈을. 크기가 이만하다니까? 이거보다 약간 적어요. 그러니까 널리 고려말에 안 쓰여. 조선조 태종 이방원이가 이걸 일부러 쓰게 하려고 고급관리 월급을 이 지폐를 줬어. 근데도 안 쓰여. 그런데도. 자, 여하튼 쓰이고 안 쓰이는 사연은 좀 이따 얘기하고. 일단 기름 떨어지만 좀 외울 게 있어. 첫째, 한반도가 만들어준 최초의 화폐. 그게 뭐라고? 건원, 중보라는 재료가 뭐라고? 쇠야. 철전. 누구 때라고? 고려, 성종 때. 근데 널리 안 쓰여. 하여튼 다 안 쓰여. 그리고 두 번째, 좀 지름 떨어지만 요거. 세 번째, 저화. 신진사대부가 만든 지폐. 닭공예에서 지폐, 저화. 닭나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주로 벤치에 그늘 만들어주는데 쓰이는 나무야. 그게 쉽게 혀지는 나무인데, 그게 닭나무 이게 껍데기를 까갖고 물에다가 놓으면 좀 시간이 지나면 그 껍데기가 섬유질처럼 돼 있어요. 이렇게 솜처럼 돼 있어요. 미세한 솜처럼. 그게 시간이 지나면 그게 가루 같은 게 떠요. 그걸 뜰채 같은 걸로 살짝 떠. 살짝 뜨면 떠서 이렇게 그늘에다가 놔둬서 한두 시간 지나면 그게 물기는 쭉 빠져요. 그대로 뭐가 돼? 종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닭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좀 두툼한 닭종이라는 거예요. 그걸 잘라갖고 이제 화폐를 쓰는 거지. 그걸 잘라가지고. 그래서 최초의 지폐가 등장을 해. 그런데 이건 단순 암기야. 이 세 가지는 옆에 여백에다가 뭐라 쓰냐. 고려, 조선전기. 고려에서 조선전기까지 화폐의 유통이라는 거 쓰이는 거. 화폐의 유통이 부진해요. 잘 안 쓰여. 부진한 이유가 뭔가? 고려에서 조선전기까지는 화폐가 널리 쓰이지를 않았다야. 왜? 이게 가장 중요해. 왜? 화폐가 널리 쓰인다는 것은 전제조건이 뭐가 발달했다는 얘기냐? 화폐는 것은 물건을 주고받는 교육수단이라는 거잖아. 그렇지? 물건이 잘 왔다 갔다 해야 화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럼 화폐가 널리 안 쓰였다는 것은 물건이 잘 왔다 갔다 안 한다는 얘기야. 상업이 발전 안 했다는 얘기야. 상업이 발전 안 하면 안 만들어. 안 팔리면 안 만들잖아. 그래서 합쳐서 상공업이 부진한 거야. 상공업이 발전해야지만 화폐가 널리 쓰이고, 이게 경제 법칙이야. 그래서 경제의 법칙은 사실은 이거 하라는 얘기야. 상공업 발달이야. 상공업이 발달하면 널리 화폐가 쓰여. 화폐 유통이야. 화폐가 널리 유통되면 시장이 커져. 시장이 커지면 청주시 전체가 시장이 돼버리는 거야. 이걸 상업도시다. 이런 걸 도시 발달. 이게 경제 법칙이야. 이게. 그럼 다시 리사이클, 재반복을 해. 상공업 발달. 다시 화폐 유통 활발. 왜? 동전 무겁잖아. 지폐. 나중엔 플라스틱 머니. 이런 데고 이거 계속 변형을 하는 거야. 그랬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면 빅뱅, 대폭발을 하는 거지. 그럼 이제 정보하러 가는 거야. 그래서 상공업 화폐 도시는 붙어 다니는 거야. 샴쌈궁이야. 몸은 하나고 머리통은 세 개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전 세계 경제가 이래. 상공업 화폐 도시는 붙어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상공업 발달했다. 그 볼 것 없이 화폐 발달한 거야. 볼 것 없이 도시 발달하는 거야. 이게 경제 법칙이야. 전 세계에. 그런데 대각사 의천은 이 경제 법칙을 모르는 거야. 태종 이방원이도 세종대왕도 이 경제 법칙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정책적으로 화폐를 써라. 근데 안 쓰는 거지. 정책적으로 쓰란다고 쓰냐? 그렇게 안 돼요. 경제가 법칙, 흐름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화폐 유통이 부진하다는 것은 당연히 상공업이 부진하다는 얘기야. 상공업이 부진하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무슨 사이야? 농업사회라는 얘기야. 내가 생산해서 내가 먹겠다. 농업은. 이걸 뭐라고 그래? 내가 지급해서 내가 만족하는 자급, 자족의 농업사회. 그러니까 내다 팔을 일이 없는 거야. 내다 팔아야 상공업이 발달한단 말이야. 내다 안 팔면 상공업 발달 안 해요. 내가 생산해서 내가 먹으면 내다 팔을 일이 없지. 각 집안이 다 그러고 앉았는데. 자급자족의 농업사회. 자급자족의 농업사회이므로 화폐가 널리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 경제의 법칙이야. 그러면 내가 지금 고려에서 조선 전기까지 이랬잖아. 그럼 조선 전기까지 이렇게 끊었잖아. 그럼 조선 후기는 어떻게 하는 얘기야? 상공업이 발달한다는 얘기야. 그럼 화폐가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널리 쓰인다는 얘기야. 그 화폐가 뭐야? 상평통부라는 거야. 전국적으로 쓰이는. 그렇다고. 그래서 고려에서 조선 전기까지는 화폐가 널리 안 쓰여. 이유가 뭐라고? 자급자족의 농업사회물. 이걸 국사교과서에는 거기 자급자족의 경제체제 이래 놨단 말이야. 예? 그 포인트는 저거예요. 상공업 화폐 도시. 저 얘기가 사실 포인트야. 저기 숨어있는 얘기가. 고려에서 조선 전기까지는 화폐가 널리 안 쓰인다. 얘기는. 그러면서 대학사 의천에 한 사람은 화폐를 널리 씁시다. 그래서 113페이지 위에 내가 사료를 넣어놨어. 대학사 의천에 화폐 씁시다 하고 주장하는 거야. 이걸 용전론이라고 그래. 쓰룡자로 해가지고. 용전론. 화폐 사용론자. 고려 때 화폐 쓰자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의천이라는 사람하고 윤관 장군이 있어요. 의천하고 윤관이 화폐 씁시다. 화폐의 좋은 기능이 많습니다. 뭐 그렇게 주장한 인물이야. 그리고 그 밑에 비싼 이자, 고리대 하는 게 있어요. 고리대가 유행한 것과 고리대는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존재를 해. 뭐 캐시앤캐시, OK저축은행 뭐 그런 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보가 발달했다. 이러는데 거기 고리대의 성행. 특히 합천해인사라는 절은 우리 사찰에서 돈 빌리면 오래 산다 해서 오래 사는 고리대 장생고 이래. 아, 돈 빌려갖고 이자 갚는 내가 바빠 죽겠으면 오래 살려겠냐고 열받아 죽지. 있다고. 못했어 사찰이. 있다고. 그래서 고려 정권에서도 조선에도 똑같은데 고리대의 이자 상한선 규제법이 나와. 지금도 규제법이 있는데 이자를 한자로 이식이라고 해. 이식이란 이자라는 소리야. 상한선 규제를 해. 100만 원 빌렸는데 이자가 80만 원이다. 그럼 안 되지. 그렇잖아. 그래서 35%로 제한. 이렇게 제한한단 말이야. 자, 보란 일정 기금을 마련하여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갖고 필요한 사업 경비에 쓴다. 뭔 소리냐?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100원씩 저축을 해. 어디에다 저축하든 간에. 그러면 원금을 놔두고 이자가 발생할 거 아니야. 이자만 갖고 피자를 사 먹어.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피자보 이런 거야. 짜장면 사 먹어. 짜장보 이러는 거야. 일정 자금을 조성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갖고 필요한 경비에 쓴다. 그걸 보라한다. 불경 간행을 위한 경보, 팔관의 운영을 위한 팔관보 이런 게 있어. 배우는 학생을 위한 학보 이렇게. 그게 보야. 보 이러는데 예외가 있어. 이 보 중에서. 자, 예외가 항상 중요한 거야. 자, 이 보제도가 나오기 얼마 안 돼서 나온 건데 이건 보는 뭐 고리대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온 거잖아. 근데
내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 고려대에 대한 대응책하고는 관계가 없는 게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 제위부라는 거야. 고려 광종 때. 제위부는 뭐냐? 위험으로부터 구제해주는 보. 그건 빈민구제야. 고려대 대응책이 아니고 빈민구제책으로 나온 거야. 그래서 이건 고려대에 대한 대응책하고 관계가 없어요. 즉 무슨 소리냐? 4대 임금 광종이 청남대란 별장을 짓고 싶고, 춘미정이라고 그러는데 별장을 짓고 싶대야. 그래서 별장에서 강하게 이제 공사를 해. 그런데 젊은 애가 점심시간만 되면 사라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의무노동, 부격을 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보니까 계속 점심시간에 사라져. 그래서 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눈치가 있지. 아, 제가 가난해서 도시락을 못 사오는구나. 그래서 그 자존심을 훼손시키지 말아야 되니까 밥을 떠온 걸 한 바가지씩 주는 거야. 그럼 한 대여섯 명한테 얻어보면 밥 한 그릇 되잖아. 얻어먹는 거 한두 번이지. 젊은 애가 미안한 거야. 부인한테 그 얘기를 했어. 근데 부인이 어느 날 자기 남편 도시락하고 여러 명이 도시락 마련한 거야.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보는데 머리 잘라갖고 만들었더라고.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여자가. 그래서 가서 이제 음식 대접을 한 거야. 이 얘기가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간 거야. 그래서 임금님이 아, 백성이 굶어 죽는 상황이구나. 빈민 굶어 죽지 않게는 해야지. 그래서 뭐 빈민 구제책, 굶어 죽는 위험으로부터 구제해 주겠다. 그래서 위험으로부터 아사라는 불굶은 제 건너게 해주겠다. 그래서 제위보 이래. 이건 빈민 구제책이야. 고려대에 대한 대응책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보를 좀 내면 볼 거 없이 제위보 내는 거야. 누구라고? 고려 광종 때. 빈민 구제책. 자, 그리고 마지막 거기 무역하는 건데 고려 경제사에서 세 개를 알아야 돼. 첫째, 뭐 역시 개경하는 토지도. 두 번째, 고려도 조선조 전기까지 화폐유통이 부진한 이유. 뭐 자급자족의 농업사회. 뭐 이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단 지도야. 하단 오른쪽에 있는 지도. 좀 복잡하게 생긴 지도 있잖아. 그 지도 해석하는 거야. 지도 해석. 그러니까 지도가 이게 복잡하면 위나 아래에 범례라고 해서 찾아보기가 있어. 위에 있는데 옆에 여백에다가 해석을 해보자고. 첫째, 첫 번째 보시면 거기 교통로 이렇게 돼 있지. 위에 칸박스가. 자, 고려라는 나라가 중국하고 무역을 하는 교통, 왔다 가는 통로야. 근데 고려가 무역하는데 바다를 이용해서 무역을 해, 육지를 이용해서 무역을 해. 거기 실설 보면 실선이 바다를 건너서 중국으로 가지. 자, 그 얘기를 쓸게. 고려의 대송, 대송은 큰 송나라가 아니라 송나라에 대한 이 뜻이야. 대송. 예? 고려의 대송 무역로에 주로 해상활동이, 바다를 이용한 해상활동이 활발한 이유. 왜 육지로 무역을 안 하고 바다로 무역했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고려가 바다를 통해서 무역한 이유 얘기야. 그때는 비행기 없으니까 비행기는 해당 사항이 없고 저 바다를 이용하면 죽어요. 왜? 전기기관이 없던 시절인데 바다로 배를 몰고 나가면 수시로 태풍 불어. 육지는 안 불어도. 그러면 그게 다 가라앉아서 다 죽어요. 저렇게 못해. 하라고 해도 못해, 저 시절에. 그러니까 저 그림도 사실은 틀린 거예요. 어떡하냐? 해안가에 붙어서 이렇게 올라가. 저기 질러서 못 가. 질러서 가면 도착하기 전에 다 죽어. 그러니까 해안가에 붙어서 살살 움직여. 태풍 분다. 얼른 가서 육지에 붙는 거야. 그러니까 태풍이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가고. 그러니까 목숨 걸고 무역하러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수입한 물건값이 엄청나게 비싼 거지. 이게 아무래도 목숨 걸고 장사를 하니까. 그럼 왜 그랬느냐? 일단 좀 길은 멀어도 안전한 육지로 가면 되는데 근데 육지로 못 갈 상황이 되니까 못 가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고. 자, 육지로 간다고 생각해봐. 고려가. 육지로 가면 누구 지나가야 돼? 거란족이나 여진족 지나가야지. 거란족, 여진족이 송나라 가게 놔두겠냐고. 막지. 왜? 송나라 드나든 건 송나라가 손잡는다는 얘기 아니야. 송나라가 손잡으면 거란족, 여진족 칠 수도 있어. 왜 거란족, 여진족이 바보냐고. 그래서 이걸 북방민족 그냥 이래. 거란족, 여진족. 북방민족의 육지로 가는 거. 육상 진출 차단으로. 육지로 가는 걸 막아서 어쩔 수 없이 목숨 걸고 바다로 갔다. 그래서 실선이 바다를 통해서 중국 간다 하는 얘기야. 이래서 이런 해석을 낼 수 있는 거야. 두 번째, 교류 내용, 물품. 교류 내용. 교류 내용은
수출품은 그들이 원해서 나간 거야. 그러니까 수출품은 필요 없어. 뭐만 알면 되느냐? 수입품만 알면 돼. 수입품은 우리가 필요해서 수입한 거니까 수입품만 알면 돼. 거기에 보시면 수입품에 뭐가 있냐? 한반도 왕조가 신라가 당나라한테 수입하는 물건, 고려가 송나라한테 수입하는 물건, 조선이 명나라, 청나라한테 수입하는 물건 다 똑같아. 그러니까 한반도 왕조가 중국 왕조한테 수입하는 물건이 공통점이 비단, 서적, 약재야. 지도를 봐도 비단, 서적, 약재야. 자, 비단이 들어왔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용품이냐? 지배층 귀족을 위한 용품이야. 그렇지? 이건 생활 필수품 아니지. 비단 옷 입어야 되는 건 아니까. 귀족을 위한 용도인데 용도는 사치품이야. 서적은 책이야. 누구를 위한? 역시 귀족을 위한. 백성을 먹고 살기 힘들어도 책 볼 시간이 없어. 이건 중국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였다. 문화 수입이라는 뜻이 있어. 그리고 약재야. 약재, 약품. 이건 특수생필품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생활 필수품이라고 그러고, 이건 전체 백성. 귀족을 포함해서 전체 백성. 이 약재를 들어왔다는 것은 한반도에 없는, 이렇다고. 그래서 이건 생필품. 생활 필수품. 그럼 이걸 갖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갖고 해석을 하면 고려가 왜 중국 송나라하고 무역했는지를 알 수 있어. 왜? 청주도 어와주, 조와주라는 비단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중국에서 비단을 수입했다는 것은 어와주, 조와주보다는 좋은 모양이지. 그래서 더 좋은 제품, 경제적인 목적이라는 거야. 그리고 문화 수입, 문화적인 목적. 고려가 송나라하고 무역하는 이유가 뭐냐? 경제 문화적인 목적이야. 경제 문화적인 목적. 이래서 무역을 한 거야. 그럼 반대로 송나라는 고려하고 왜 했냐? 고려가 하잔다고 송나라가 하지는 않아. 왜? 송나라도 대국이니까. 그렇잖아? 고려하고 일본하고 무역을 해. 거길 보시면 고려하고 거란하고 무역하고, 거란이 무역하잔다고 고려가 하겠냐고. 고려가 더 대국인데. 그렇잖아? 그럼 송나라가 고려하고 무역하는 이유나 고려가 거란족, 여진족, 일본하고 무역하는 이유나 똑같다. 이걸 뒤집으면 돼. 경제 문화를 뒤집으면 돼. 문화 경제는 아닐 테고, 뭐요? 한 나라 한 시대를 구분할 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러잖아. 사회는 국내 문제니까 해당 사항 없고 경제 문화라잖아. 그럼 뭐 남어? 정치 하나밖에 더 남냐고. 정치적인 목적. 정치적인. 왜? 송나라가 고려하고 무역을 안 하는데 그럼 고려가 쳐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송나라가 이겨. 이기긴 이기는데 파스값 들고 피곤하잖아. 그러니까 좋은 게 좋다고 좋게 넘어갑시다. 이게 정치적 안정.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군사적 안정. 정치 군사적 목적. 정치 군사적. 고려가 거란족, 여진족하고 무역하는 이유가 뭐냐? 나가서 싸우면 이겨. 이기는데 피곤하잖아. 정치 군사적인 목적. 이러는 거야. 송나라가 고려하고 무역하는 이유나 고려가 거란족, 여진족, 일본하고 무역하는 이유가 똑같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지도를 보고 얘기를 하죠. 세 번째는 거기 하단에 보시면 이슬람 이렇게 돼 있지. 아라비아. 아라비아란 사막에서 온 사람 이런 뜻인데 이슬람과 교류하였다. 그렇지? 그건 뭐 쳐다봐도 알고. 그리고 고려 수도 개경에 보시면 병난도란 항구가 있어. 고려의 국제무역항이 병난도란 항구야. 병난도란 항구. 뭐 그런 정도를 물어보겠지. 그러니까 포인트는 요 두 개야. 교통로하고 교류 내용. 요거. 교통로와 교류 내용. 그래서 그 지도를 갖고 정치적인 내용까지 해석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그 지도가 국사교과서에 그래서 들어간 거야. 들어간 이유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그렇게 세 가지야. 다음 주에는 저 사회사 문화사, 고려 사회사 문화사를 할게.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습니다. 예.